미국 시사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거의 모든 주에서 대마초와 대마초 성분 식품 등을 합법화시켰습니다. 마약 성분이 강하지만 중독성이 약해서 이제는 담배처럼 기호식품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는 아직도 불법 마약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신문화로 쇠퇴 타락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진화된 문화를 새롭게 만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발언답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지금 시대를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100년을 이렇게 놓고 볼 때 마약이 이렇게 만연하고 뭐 이런 걸 한각제를 많이 써야 될 때였었느냐? 아니에요. 이때는 지금 성장기이기 때문에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서 그런 데에 많은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침투하는 것들이 굉장히 스스로 막혀가 있었습니다. 왜? 사람이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고 나라가 성장을 해야 되고 성장기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종단도 성장을 했고 우리 지식인 또 성장을 했고 성장하기에도 바쁜데 대마초 이렇게 이래 펴갖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발전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 할 일을 못 찾으니까 뭔가가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메말라 갈 때거든요. 메말라 가니까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전부 다 벌 줘가지고 지금 될 일이 아니죠. 아니니까 그냥 자유로 맡기놔야 되는 것들을 찾아서 맡기놓는 것이 어떤 나라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그 미국에서 당연히 미국이라든지 미국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양적으로 살고 있는 곳이고 여기서 풀어주는 거는 뭐냐 하면 요 장사치들이 풀게 만드는 겁니다. 이 대마초 장사하는 조직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이게 로비를 해가지고 풀어내는 거거든. 이걸 갖다 그냥 정부에서 그냥 풀어주자 이래가 풀어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런 것들을 로비하고 들어오는 거죠. 이걸 풀어주게끔 이런 거는 이제 풀 때가 안 됐나 이거 풀어주고 총기 같은 것도 총 팔아먹으려고 지금 총기를 풀어주자지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이런 거를 그러면 그쪽에 이걸 풀어줬을 때 도움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도움되는 거죠. 그래서 풀리는 거예요. 요런 거 왜? 사회를 이렇게 노력을 잡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노상 이렇게 마약 했다고 계속 교도소 잡아야려면 교도소는 더 넓혀야 되고 이런 거는 그냥 경범죄로 그냥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벌금 얼마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이걸 갖다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겠지 하고 풀어줘 버리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식사회가 돼갖고, 사회가 질서가 잘 잡혔을 때, 이런 거 법을 없애도 누가 이런 거 손 안 대죠. 손 안 댈 때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법이 있으나 많아질 때, 그러면 이 부분 없애버리는 게 맞죠. 그래갖고, 이런 조금씩 부작용이 있는 거는 사회가 풀어가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냥 로비로 해갖고, 그쪽에 상인들이, 또 그쪽에, 이제 그쪽에 상인들이 그늘에서 그런 거 팔고 해가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 그 접근을 해갖고, 이게 정치 세력에다 그런 걸 풀게 만드는, 요런 게 지금 많이 일어나는 거죠. 요런 건, 장단점이 있는 게 아니고 완전 단점이죠. 그게 지금 사회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그걸 풀 수가 없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제사회가 조금씩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이게 합의가 잘 안 되는 국제사회가. 그래서 그런 거니까, 요것도 과도기라고 보고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거기에다 너무, 많이 그쪽에 신경을 써버리면 우리가, 정신 쇠약이 걸리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사회를 우리가 또
만져가고 이렇게 조심해가며 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비평할 일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사회를 못 만들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일어나는 일이 자꾸 나온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면 됩니다. 예. 예. I am a law student in New York about to graduate and enter the practice of law. Over the last few years, I've done internships where I witnessed the law being applied in various ways, and it doesn't seem like there is ever one right answer. What might be right for one person creates harm for another or may not even be good for the community. As I begin my career, how should I think about this balance? 네, 저는 뉴욕에서 법학에 입문하는 법대생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인턴십을 통해 법이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을 목격했는데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 옳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균형을 생각을 해야 할까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제가 법원에서 목격한 일인데 깽단에 있으면서 살인까지 저지른 그런 범죄자가 오랫동안 그 교도소에서 있으면서 교화되어 사회에는 그 사람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나 또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은 그 사람은 계속 더 교도소에 있어야 된다. 이런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 법률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성장하면서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거죠. 왜? 과거에는 우리가 사회가 일어나가지고 만들어주는 대로 가면서 우리가 성장기에서 갔는데 지금은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법률에서 지금 우리가 법체주의를 만드는 요런 데서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잖아요. 법체주의잖아요. 법체주의에서 만드는 거는 우리가 법을 계속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연구는 안 하고 그냥 지식으로 이때까지 만들어놨던 자기식으로 만들어놨던 거를 그냥 그거로 갖고 지금 쓰고 있는 거고 판례라고 쓰고 있는 거고 그냥 쓰지 깊이 연구를 안 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못 넘겨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오냐? 논리에서 나온 답이라는 거죠. 법리도 논리를 지금 만들어서 법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논리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를 쓰고 있다든지 두 가지 쓰고 있으면 이게 지금 불합리적인 것들이 여기에 같이 지금 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전부 다 만족시킬 수가 없는. 왜? 논리는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어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쪽은 맞는데 이쪽이 생각하면 맞지를 않죠. 왜? 이건 논리이기 때문에. 논리 아닌 그럼 뭐를 해야 됩니까? 원리 답으로 꺼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리 답을 이제 이야기를 조금 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변호사들이 진짜로 큰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변호사들이에요. 변호사들이 연구를 하면 어떻게 되냐? 누가 하나 지금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살인이 일어났으면, 누가 지금 제일 답답하냐 이거죠. 가족일 겁니다. 살인이 일어났으면 가족이 답답할 거예요. 답답하고 굉장히 힘들겠죠, 지금. 힘든데, 그러면 죽인 사람은 답답하고 힘드냐? 그 살인 당한 사람만큼 힘들지를 안 해요. 안 하는데 이 논리가 살인을 죽인 사람, 이 사람을 지금 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지금 이 집안에서 사람이 지금 살인을 당할 정도면 이 집안에서 뭔가가 지금 잘못이 있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이 잘못이 없으면 절대로 이런 일은 안 당하게 돼가 있는 게 자연의 이치거든요. 살인 갖고 하니까 너무 심한 걸 갖고 아주 깊이 풀어줘야 되나? 이거 다른 거로 한번 가자. 재밌게 우리가 풀면. 내가 지금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는데 이 사기를 친 사람이 미치겠어요? 사기 당한 사람이 미치겠어요? 사기를 당한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사기 친 사람은 프로젝트를 성공을 했으니까 룰루룰루 이렇게,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돈을 쓰며 다녀요.
왜? 지는 안 답답해, 지금. 왜? 성공했거든요. 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사기를 친 사람이 잘한 거냐? 이 사람도 잘못 살은 거는 맞아요. 근데 당한 사람은 잘한 거냐?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잘못한 사람은 벌을 안 주고 내가 사기 친 사람이 잡혀버리면 나는 벌을 받아야 돼요. 이제 안 잡히는 것까지 기획을 했어야 나는 룰루루루가 맞아요. 좋은 거죠. 근데 잡히게 했다 그러면 네가 사기를 쳐도 잡히게끔 쳤다면 니도 힘든 거예요. 그러면 힘드는데 얼마큼 힘드냐? 당한 사람은 많이 힘들고 사기를 친 사람은 찾기 힘들어요. 그러면 누가 더 크게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는 사기를 당한 사람이 70% 잘못이 있고 사기를 친 사람은 30% 잘못 살고 있으니 그 상대가 돼갖고 사기를 쳤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걸 하나 풀어주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변호사로서 풀어주려면 이 사람이 지금 잘못 살은 거는 내 몫이 있다라는 거, 잘못 살은 이 집안에도 우리가 노력을 안 하고 잘못 살은 게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뭔가를 지금 바르게 잡아야 된다. 그래서 교도소에 우리가 보내면은 교화를 시키는 게 있고 사회에서도 교화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처벌을 할 때 답부터 이야기하면 누구는 몇 프로 처벌을 하고 누구는 몇 프로를 처벌하고 몇 프로가 있는데 이것이 4대 3대 3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아직 이거를 못 찾았어. 이 법칙에서 이런 걸 못 찾은 거예요. 4대 3대 3. 왜 모든 일은 이 지구촌에서 인간이 살면서 일어나는 일은 4대 3대 3의 적용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가 있어요. 아픈 것도 그렇고 우리가 당하는 것도 그렇고 살인도 그렇고 사회의 모든 것이 지금 부작용이 일어날 때는 여기 3은 일치가 맞아떨어져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칙을 찾아갖고 처벌을 한다든지 무슨 교화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도 요걸 찾아서 해야지 불평불만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뭐냐? 이 사람이 지금 잘못 살아가지고 어렵게 돼가지고 사기를 당한 게 이 사람 잘못이 있지만 잘못이 있는 게 40%가 있는 거예요. 4대 3대 3에 잘못 살은 게 자기가 잘못 살았으니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 이 지금 사기를 친 사람도 30% 잘못을 줘야 돼요. 40% 30%인데 그 다음에 30%는 어디 갔냐? 이 사회 국가가 있다면 국가의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르게 살게끔 이런 걸 환경을 만들어 줬어야 돼요. 이걸 만들어 준 게 없어 갖고 이 사람이 당하고 사기를 하고 했다면 이 국가 잘못은 빼버리고 몽땅 이놈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사기 친 놈한테 벌을 다 줬으니까 이게 풀지는 못하지만 나도 할 말이 많은 거죠. 저놈이 요렇게 해갖고 내가 사기를 친 거지. 이게 부딪히지 않았는데 뭐가 없었는데 건수 없는데 사기죄로 들어갈 일이 없죠. 요는 원리가 그 안에 전부 다 붙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다 분별을 해낼 때가 됐는데 이거 분별을 못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중간에 나왔던 법들을 내가 좀 봤는데 그 사회봉사명령제도 여기 나왔더라. 그게 그 서양에서 나와갖고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이것도 왔는데 봉사명령제도가 뭐냐면 그걸 깊이를 만졌어야 되는데 안 만지고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잘못이 있으니까 봉사명령제도로 해갖고 요거를 이 사람 교화가 되게끔 하려고 한 거예요. 뭘 좀 이제 사회 어려운 데 가서 봉사를 하면서 요런 거를 몇 시간을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하고 이게 뭐냐면 처벌이에요. 처벌이고 사기 친 사람은 교도소 가다 버려야 돼요. 가다 버리고 그러면
교도소 가다 놓는 거는 인권유린이에요. 여기서 교도소는 뭐냐면 교화를 시키겠다고 지금 여기에다가 그 격리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도소에서 교화를 시킬 이게 그 프로그램이 없고 교육용이 없다면 가두면은 이것은 그 자유권만 막았지 이 사람이 잘못한 거를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잘 살게끔 바르게 살게끔 가르칠 수 있는 걸 아직 못 만들어 놨다라는 얘기. 그걸 갇혀갖고 있다가 내보내버리면 사회에 나오면 어떻게 되냐. 또, 이게 몇 달이 됐든 몇 년이 됐든 사회가 격리를 시켰으니까 내가 적응할 수 있는 이걸 갖다가 막아버렸으니까 나오면 적응을 해갖고 같이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었지만 내 삶을 또 만들어 갈 텐데, 그냥 가다 놨다가 꺼내놓으니까 적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사고를 치는. 그래서 교도소 간 놈이 또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계속 성장을 해갖고 지금 아주 목에 차가 있습니다. 이게. 해결점은 하나도 없고 처벌만 내리고 처벌도 거꾸로 내리고 이렇게 그래서 처벌이 명령제도로 해갖고 어느 정도 갖고 갔다면 지금 우리가 사회 봉사를 많이 하게끔 하려고 굉장히 권양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처벌받고 있는 거예요. 사회 지금 봉사하러 가면 법에서 이렇게 처벌시킨 게 아니고 내가 캥기니까 먼저 가갖고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잘못이 없으면 봉사로 안 가요. 이게 봉사가 맞다면. 그럼 이 사람 죄인이라는 소리잖아요. 자진 출두해갖고 봉사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여기는 명령 제도를 해갖고 받아갖고 지금 봉사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하고 무슨 상관성이 없나? 뭔가가 지금 비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가니까 교회라도 뭐 이런 데 가니까 우리 봉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게 미리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죄가 많아서 왔단 말이죠. 죄가 많은 게 뭐냐면 우리가 사회를 바르게 못 살아 깝깝해진 것도 죄예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 왔으니까 우리가 봉사하러도 한 번씩 가서 봉사하러 왜 가냐? 못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러 가는 거예요. 그 봉사가 아니고 교육받으러 가는 데예요. 이런 걸 쳐다보면서 우리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를 보면서 우리가 자중을 하고 뭔가 우리가 발전을 해서 이 사람들보다는 지금 낫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됐겠느냐. 연구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다 사회가 지금 연결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를 안 했어요. 내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은 연구는 안 하고 그 자리에 앉아갖고 집행만 하고 있다면 이거는 이 사회에 할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이걸 만짐에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너무 많은 거죠. 이게 지금. 왜? 연구에서 바르게 잡은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하나하나를 왜 우리는 사고를 당하겠는가? 사기를 당하든 죽음을 당하든 뭔가가 못된 사람들이 우리 앞에 패든 네가 평소에 활동하는 거 네 잘났다고 하면서 너한테 피해 주면서도 네가 잘했는 줄 알고 쌓이면 누가 와가지고 우리를 패요. 법이 와서 안 패도 그 건달한테 우리가 당하든지 사기꾼한테 당하든지 뭐한테 이렇게 뭐 차에 받치든지 뭐 이래 당한다니까. 왜? 지금 잘못한 게 지금 당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이 사회에 잘못하고 산다면 이게 쌓입니다, 이렇게. 이게 쌓여갖고 어느 정도에 딱 올라가면 여기서는 사고, 이래. 이게 모였다, 이게 기운이, 안 좋은 기운이 모여서 탁, 이제 맞는 게 그게 사고예요. 그게 여기 잘못한 것들이 내 잘났다고 살면 잘못한 것들을 나는 잘난 줄 알았는데 자연의 법칙으로는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와갖고 내한테 이걸 사기를 쳐갖고 네가 그 마지막에 이게 심사 보는 거죠. 뺏겨버려 이게. 그러면 이제 잘못 살았는데 그 집안에 끼 있다면 집안이 전부 다 힘들게 만들면서 살인이 일어날 것이고, 집안에 다 끼 아니면 내가 밖에 나서 소문 없이 죽었어요. 집안이 끼 아니라면. 집안이 끼기 때문에 여기서 살인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집안 사람들이 미쳐요. 죽은 사람이 미쳐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주위의 가족들이 미치는 거죠. 잘 키워놓은 놈이 어떻게 갖고 사고로 죽었으니까.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부가 누구 공부냐? 집안 공부예요. 이 공부 안 하면 죽음으로서 하나의 지금 집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요 시간 안에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또 하나 죽어요. 우리가 병원에 간 놈이 또 가요, 단골로. 이제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절을 하고 용서를 받아서, 그러면 다음에 되면 좀 있으면 또 일어나, 어떤 일이. 그러면 절하러 또 가야 돼. 이게 맞는가 싶어가지고. 그게 이제 단골로 절을 한다면 나중에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3배 하던 게, 그 다음 7배 하던 게, 그 다음 세 번째는 108배 해야 되고, 108배 하던 게 이래도 또 어려운 일이 오면은 3000배 해야 되고, 요새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계속 해라, 그냥. 3000배 갖고도 안 돼. 이제 계속 해라가 나와요. 계속 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사회 모든 것은 지금 우리한테 그 경고가 날라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걸 공부로 소화를 할 수 있는 만큼 연구를 안 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안에 우리 젊은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이 몫이 우리 몫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몫인데 좀 힘들죠. 왜? 선배들이 잘 해놨으면 해난 바탕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펼치면서 조금만 연구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연구원으로 지금 성장해 있다는 거죠. 지식인은 이 세상의 연구원들이에요. 누가 안 했더라도 우리한테 오면,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세상은 불평불만 하면 안 돼. 그러면 불평불만 하니까 나는 세상이 안 보여요. 왜 이럴까? 선배님 왜 못 만졌을까, 이런 거를? 그러면 이 몫이 이제 우리한테 넘어온 거예요. 선배님들을 모낸 걸 후배들이 해줘야 되는 게 내 실력이거든. 그래서 선배님들보다 공부는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선배님들 잘 해놨으면 공부를 더 할 필요가 없어. 근데 후배들은 지금 뭐 공부한다고 정신 하나도 없죠. 그렇게 해야지 그 실력이 돼갖고 이 실력으로 뭔가를 하나 꺼내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뭔가 처리를 냈을 때 이 사람은 쫙 올라가거든요, 사회에서. 내 실력이 나오면 사회에서 아주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영웅이 되기가 제일 조건이 좋을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영웅이 안 나와요. 지식인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지금은 똑같아가지고 영웅이 없는 시대인 거예요. 이때 앞에 이때가 영웅이던 거 전부 다 지워지고 영웅이 없어져요. 지금 시대에 영웅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져 나와서 이게 성공해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도움이 됐을 때 영웅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뭔가가 이 사회가 풀지 못한 걸 하나 풀어서 나왔을 때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때 영웅이 되는 거거든요. 영웅 되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이때까지는 그냥 인기는 있었어도 영웅은 아니에요. 이름을 영웅으로 불러주는 거지. 지금 앞으로 미래는 이제부터 이름이 난다면 이 사람은 영웅이 돼요. 영적인 큰 사람이 돼갖고 이거는 천년 만년 가도 이 사람 이름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패러다임의 답을 꺼내라.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특수 교육을 우리가 스승을 못 만나서 특수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립을 해가지고 내세울 하나의 답을 못 꺼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니까 아주 보는 거는 참 잘 보는 거고 공부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새로운 이론으로 꺼내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논문을 써갖고 발표해서 이렇게 하는 게 또 우리 의무라는 거죠. 지금부터 그거 풀어나가면 됩니다. 예. 정리가 돼요. 그 안에서, 조직 안에서 한 사람이 깨쳤다, 이걸 보면서. 이러고 있으면 이 기운이 파장이 묘해가지고, 이걸 누가 깨쳐라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깨치고 나면은 이게 정리가 됩니다. 이해가 가나요? 이 대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이게 이 기운이에요, 이게. 깨친 사람은 그럴 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가 돼요. 돼요. 이 일들이 싹 이렇게 된다라고 할 때는 내가 정리할 만큼 정리가 딱 돼요. 그래서 이 일이 없어지는 거거든. 안 해도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목격했을 때 그걸 이야기를 하고 나면 내한테 구차는 많이 오죠. 그죠? 구차는 많이 오게 된다는 건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보람 있는 게 안 돼요. 그 사람이 다칠 때는 다칠 이유 있어서 다쳤고, 근데 내가 마음이 움직여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럴 때는 하지 마세요. 근데 목격한 사람이 그걸 말하러 온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냥 흔들리지 않고 와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목격한 사람이 가서 거들어 줄만치 나는 뭔가 풀릴 기회도 지금 있는 겁니다. 대자연이 그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함을 당했는데 누가 말을 안 해준다라는 것은 네가 그 안에서 공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응? 네 잘못, 내가 분명히 그랬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정확하게 4대 3대 3으로 행한 사람도 잘못이 있고 당한 사람도 잘못이 있게 돼가 있지. 이 대자연에는 잘못 없이 당하는 법은 절대 없다. 여기 몇 프로가 되느냐가 문제가 되죠. 3대 7의 법칙으로. 당한 사람이 70%의 잘못이 있는가? 행한 사람이 70%의 잘못이 있는가? 요런 것의 법칙만 지금 남아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거는 내가 바르게 치료했을 때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다음에 일 날라면 지금 잘못 처리해도 됩니다. 그러면 새로 다시거든요. 새로 다시. 그 일이 다시 와요. 다른 방법으로 해갖고 그만한 아픔으로 다시 온다고 이게. 시간은 까먹고 새로 다시 와요. 그래서 이 사고 났는데도 바르게 처리를 하고 했으면 사고 다시 안 납니다. 근데 바르게 처리를 안 하고 뭔가를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다음에 사고가 또 나요. 또 그런 사고나. 그러니까 내가 보고 마음이 흔들린다. 흔들리면은 너를 지금 보는 겁니다. 쓸데없이 개입하면 너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겪어요. 흔들리면 하지 마라. 내가 그냥 흔들리지 않고 보니까 보자마자 내가 가진다. 그거는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귀찮은 일이 안 와. 자리에서 죽었잖아. 그 죽는 사람이 쳐다만 보는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보는 사람만 잔뜩 한 데서 죽은 거라. 죽어갈 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데서 죽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걸 누구를 탓한다는 얘기예요? 응? 겁쟁이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사람만 오글오글 한 데서 죽어뿐인 게 잘못이에요. 응?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어떤 짓을 하란 말이에요? 지금 답답한 게 없잖아요. 쳐다보고 있다가 왔는데 제착값 드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네가 개입을 했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보 있죠. 바보가 저 죽어가는 걸 봤어요. 이 하면 쫓아다니며 간단 말이죠. 그럼 바보 잘못이? 내가 해야 될 사람은 그걸 모내시면 잠을 편케 잘 수도 없고 내가 압박을 받아요. 저절로. 그렇게 해갖고 내가 그 대가를 다 치르게 됩니다. 벌은 인간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그때 그 상황을 봤다가 그 사람들을 나쁘게 네가 말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너도 그런 비슷한 상황을 보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너는 어쨌는가? 너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를 너를 시험에 올려요. 그때 나는 못 나서거든요. 못 나서게 돼가 있어. 시험 오는 걸 내가 돌파를 할 수는 없는 시험이 들어오거든요. 내 잣대로 남을 평가하지 마라.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상황들, 그 사람들의 근기와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으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네가 알지 못하고는 세상에 함부로 말하지 말고 돌 던지지 마라 이 말이죠. 세상에는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